자, 테이프 황매상 잠깐 끊어서 얘기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는 그 내용들을 되게 보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90%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질문에 관계없이 답변은 한 가지야. 응? 예를 들어서 뭐 이거지 뭐 누가 머리 아파다 뭐 그러면 진통제 이거 먹어라. 배 아픈데요? 진통제 이거 먹어. 저 좀 뭐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 이거 좀 먹어. 이렇게. 전부 그 쓸데없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안고 가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질문이라도 한번 해서 검증을 받는 것도 좋아요. 아, 이게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었구나. 쓸데없는 고민이었구나. 한번 알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 고민이 여러분을 공부를 하는데 또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해결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쓸데없는 질문 우리가 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문에 대해서 현답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성격 얘기를 오늘 아마 거의 주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성격을 고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버는 거는 관심이 많죠. 그것도 조금씩 벌고 싶진 않죠. 풍족하게. 그래서 뭐 굳이 뭐를 구입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러지 않고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해요. 자기는 어디든지 가면 대출을 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있는 사람은 대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는 사람은 대출 받을 필요 없죠? 응?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야, 이 몇 달 사이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중에 반은 못 바꿔요. 역시 또 자기 성격을 못 고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이런 표현도 쓰죠? 완전히 고쳐야 돼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성격을 고치면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돈을 자꾸 강조하는데 어떤 의미로든 반드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는 걸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그 돈 버는 게 그 굉장히 많은 차지했던 것이 겸손하고 성격을 고쳐야 된다. 이게 여러분 아직 피부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졸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된 학생은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에 대한 인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선 수능이 급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 정도 성격 좋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본인 성격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분명히 그 인지할 수 있어요. 내가 우선 가족부터 또 친구 또 주변 사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고쳐야 할 성격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사실. 부모님은 다시 또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거를 여러분 대해서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것만 고쳐지면 대학을 안 나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 학력이 여러분 이제 바꿔 말하면 이게 자꾸 이게 쳇바퀴가 도는데요.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거 아니죠. 가만히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잡는다. 그래야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 대학 안 가고도 직접 그런 생활 이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빠른 길이죠. 지금 여러분이 동네 살죠. 동네 살고 친척들이나 또 이렇게 그 주변 동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대학을 갔는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비교를 받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했던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도 누가 저한테 무슨 대 무슨 과 나왔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나 봐. 근데 이미 그런 세계들이 그런 세상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일수록 그런 걸 강조해요. 우리 조상은 옛날에 여의정이 뭐 2명 나왔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대 무슨 과를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쭉 어떤 상도 받았고 뭐 쫙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지금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 연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희생양이에요.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을 개조해라고 제가 해마다 학생들한테 계속 좀 개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야 돼요. 지금 아주 만족도가 없다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한 10명은 제가 만족해요. 더 고칠 게 없어. 오히려 좀 저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오히려 막 피해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고쳐야 돼요. 보면 그냥 보여. 제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될 텐데. 그럼 나중에 울 일밖에 안 생겨요. 지금 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아주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진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벌게 착한 사람 한 얘도 하겠어요. 남한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짐이 되거나 남한테 뭔가 국가의 짐이 되거나 가족이나 형제의 짐이 되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져야 되겠죠.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남을 베풀든지 말든지 도망다니든지 하지.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친구 덕이나 부모님 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친구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하나도 부모님들로부터 인류대학을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를 자꾸 이게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왜 서울대학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느냐?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놀고 싶을 때 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응원이나 다니고 맨날 공부하다가 한 달이면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서울대라든지 무슨 뭐 인류대학 같은 데를 못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자기가 고쳐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어렵지만 그걸 견뎌내야 된다고. 그 훈련이 되는 거지. 서울대학교 졸업장이나 인류대 졸업장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대학을 가야 옆에 주변에 집안이 좋다는 의미를 저는 잘 몰라요. 좋은 집안을 해 다시 한번 정의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전혀 딴판입니다. 집안이 좋은 게 반드시 부유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안 좋은 얘들 친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얘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런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돕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원리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 다 내놓느라고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누가 기부를 한다든지 남을 도와주면 부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느껴본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도와주는 것도 관두고 스스로 남한테 짐이 되는 건 싫잖아요. 그런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서 고치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친다니까.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걸 헤쳐나가려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고 싶을 때 퍼 자고 퍼 놀고 공부가 주가 되는데 공부 외적인 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걸 남이 통제하니까 짜증내는 게 아니라 통제받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기계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 몇 달만 하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면 여러분 나이들을 가끔 보면 제가 어떨 땐 존경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내숭을 떠는 건지 겸손을 떠는 건지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걸로 무시하는 거야.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살려야 되는데 그 없는 부분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하죠. 자기 못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들끼리 서로 상의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유 같은 처지라 그래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죠. 같은 처지예요. 역시 나이는 많지만 경험이 부족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사회 경험을 안 해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회에 나와서 하다못해 김밥 장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많지 않겠죠.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오로지 학교 선생님만 계속 해오신 거죠. 사회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교육부에 뭔가 그 얘기를 할 그 기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시돼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엉뚱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수긍은 했어요.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 하교할 때 5시나 이럴 때 끝날 때 자율학습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선생님도 퇴근을 시켜야 된다. 사회 경험이 필요하시다. 선생님도 사회 나가서 아주 뼈저리게 사회가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앞으로 5년에 1년씩은 무조건 그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 1년 동안 4년 동안 벌어놓은 월급을 털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 월급 다 벌어서 1년 동안 이제 쉬는데 내가 유급으로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학교 선생님 계속 정년까지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 선생님 별로 없으시다고 봐요. 여러분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애들 지긋지긋한데 말도 안 듣는 애들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회를 5년에 한 번씩 1년을 드리면 나가서 본인이 리아카를 끌으면서 장사라든지 폐지 수집을 해보든지 주식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사업을 해보면서 한번 사회를 느껴야 돼요. 느끼면 선생님들 중에서 90%는 다 당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들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트는데 1년 걸리지 않는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1년씩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학급에 있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늘리더라도 선생님들을 빨리 5분의 1씩은 로테이션 시켜서 밖에서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여행 가고 싶으시면 여행도 가시고 무역도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 꿈도 한번 1년 동안 해보시고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털려갖고 나오면 여러분 교육시킬 때 훨씬 실용적인 교육을 시키실 겁니다. 왜? 얘들 이대로 나가면 나도 당했는데 나한테 배우는 얘들 이렇게 시원찮게 가르쳐갖고는 나가면 바로 밥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진짜 공부하면 큰일 난다. 그게 막 뼈저리니까 혹시 학생이 졸면 걔를 그냥 이렇게 세워서라도 정신 차리게 할 거라고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사회는 교과서라는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추억 상태에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된다. 그게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부모님 똑같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의미에서 잘못하면은 교육적인 면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이 취사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꼭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도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분명히 돈 법니다. 선생님, 질이 나쁜데도 보니까 돈 벌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가족이나 절친한 사람이 다칩니다. 돈 받고 있으면 뭐해? 불행한데. 드라마 보면 그 굉장히 막 호사스러운 식탁에 으리으리하게 넓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있던가요? 100% 갈등이죠. 맨날 싸우고 쪼려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그 어떤 정말 여러분은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투자의 미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스로 남한테 짐이 안 되려면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제가 빨리 좀 해치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시집을 빨리 보내는 줄 아세요? 손주 일찍 보고 싶어서? 손주 절대 일찍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 기뻐하지만 난 동시에 할머니가 되는구나. 나 할아버지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폭탄 돌리기. 빨리 누군가에게 인계인수하려는 거예요.
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허비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무섭게도 역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성격,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성격을 갖지 마세요. 성격이 어떤 학생 이렇게 하면 너 시험은 못 봤어요. 3개 나갔어요. 그냥 아주 목격자만 없으면 이걸 그냥 27개 맞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3개 틀린 거를 애석하게 생각해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로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도 망합니다. 원래 고등학교 지금 끝나잖아요. 고등학교를 하면 바로 대학 가는 것도 위험해요. 왜? 여러분이 사회를 모르고 학과를 선택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선택하는 거죠. 그냥 무슨 과가 좋다고. 그럼 대학을 가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들려서 이번에 어차피 대학 가기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게 몇 초냐 이걸 부모님한테 잘 들려드려서 내가 금년에 이제 지금 재수인데 이제 삼수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주 이 김에 한 2, 3년 쉬었다가 나는 가야 된다. 이런 야간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할 게 없어요. 학과도 내가 별로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학과에 따라 노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래요. 이미 학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자기가 좀 좋은 성격이 되면 아까 성적 올라가죠. 나중에 돈 벌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기적이고 나쁜 학생이 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피하고 잠깐 잘 돼요. 그런 사람도 성격이 나쁘거나 그러면 잠깐 잘 돼. 그러나 이건 금방 거꾸로집니다. 롱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선 가족한테부터 착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얘 갑자기 순해졌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언니가 얘 이거 왜 내 거 쓰니?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짹짹짹짹 하지 말고 언니로서 대우를 하세요. 무슨 양 있어요? 동생한테 여러분이 군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동생한테 큰 소리 칠 일이 없어. 여러분이 동생한테 큰 소리 치려면요 지금까지 성적으로나 모든 생활 행동이 모범이 보인 상태에서 큰 소리 치세요.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애한테 너 공부 후따이를 하고 되겠어? 그러면 애가 어렸을 때 또 한지에서 봐하는데 그 정상적으로 그게 수긍할 자세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들지. 그럼 대드는 것만 가지고 이게 위아래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짹짹짹하고 싸우고 그래갖고는 안 되죠. 우선 여러분 가족들을 만약에 어떤 좀 이 설득이 안 되면 외부 설득은 힘들어요. 사회 나오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현재 처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은 거지 상태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돈 벌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요령과 타쓰기만 하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요령을 부리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숙달이 돼요. 처음에는 많이 당했지. 처음엔 당했지만 몇 번 거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여러분이 상당히 빠듯할 거예요. 이 빠듯한 것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집에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능 성적을 몇 점 올까? 무슨 책을 볼까? 뭐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는 내가 무슨 성격을 고쳐야 되나? 내가 너무 항상 부정적이다. 내가 좀 소심하다. 혼자 하면 너무 우울해한다. 비까지 온다. 비 맞으면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서 이게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하고 난 너무 슬프다. 진짜 난 너무 막막하다. 세상에 나 혼자다. 이렇게 고상하게 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울 뜯어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얼굴도. 만약에 좀 불만스럽죠? 불만스러우면 나중에 고치세요. 고쳐. 고치는데 할부로 하지 마세요. 무의자 할부에 속지 말고. 먼저 충분하게 경제력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절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드라큘라가, 물론 요새 드라큘라들이
저 영화 보면 점차 개선이 돼서 옛날 드라큘라는 십자가 비슷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막 하던데 요새는 좋은 제품 십자가 갖다 들이대도 웃어요. 얘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어. 마늘 주면 씹어 먹고 그래요, 요새 드라큘라들이. 그런 정도로 개선은 됐지만 여러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적어도 오늘 하나는 여러분 하나를 갖다가 포기해야 돼요. TV에서 월드컵 중계를 하고 있으면 마치 구형 드라큘라가 신형 말고 구형 드라큘라가 이 마늘이나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TV 치워달라고 치울 수 없으면 여러분이 적당한 대로 피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 그게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럼 앞으로도 안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 몇 달 동안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가서 짜증내가지고 한번 형제간하고 싸울 일이 있거나 부모님한테 한번 섭섭해가지고 한바탕 할 그렇게 돼 있다면 오늘부터 참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을 하세요. 한 번 정도.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또 이 얘기 말뜻을 못 알아먹고 나는 오늘 그걸 한번 참아야 된다. 한참 엄마가 막 잔소리 막 하고 있는데 쌩 까고 몸 닦고 들어가고 이래서 또 다시 또 야기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이유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계속 있어요. 사실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럼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때 그랬으면 이런 미련들을 가져요. 저는 0%입니다. 만약 그때 그랬으면 여러분하고 해서 얘기도 못 할 거예요. 그 얘기 바꿔 여러분하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막 바쁘게 이거 끝나면 또 지금 저 수학이 또 해설 강의 찍고 끝나면 이렇게 하지만 이게 빡빡한 그런 일정 같지만 이거를 귀찮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런 기회가 있는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도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미련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그 무궁무진한 지금 이제 미래가 있는데 몰라요 그걸. 다행히 그게 수능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상관관계가 선생님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비하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절대 성적에 의해서 차별화 대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학생이 착하냐 안 착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이 학생이 착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자 될 게 뻔한데 제가 잘 보여야죠. 그래야 그 회사 경비라도 설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운전기사라든지. 근데 다 같이 망해갖고 깡통 들고 다니면서 한 30년 있다가 전부 다 병 죽으러 다니면서 저한테 좋은 정보라고 선생님 강동구 무슨 고물상 가면 10원 더 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좋은 정보다. 그런 정보는 몰라도 돼요. 거지들끼리. 또 무료급식 정보 안내. 토요일날 오후 용산역 옆에 지하상가 입구에 무료급식 있음. 선생님 반찬 괜찮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자기를 좀 얘기해요. 여러분 화나죠 어떨 때? 화나면 누가 손해냐? 본인만 손해예요. 제가 사실 어떨 때 화를 좀 잘 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까칠하지 않은 성격이 겉보기에가. 저는 별로 화 안 내요.
왜냐하면 화나는 일을 만든다는 것이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몸에 병을 가져올 텐데 지금 바쁜데 병 걸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안에 희석을 해버립니다. 정말 다행이다. 어떤 일이 하나 잘 되려다가 깨졌잖아요. 깨지면 아이고 그 일 됐으면 더 바빴을 텐데 정말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공자와 같은 그런 막 공자 맹자와 같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딱 부딪히면서 의식을 가지고 부딪히세요. 누구한테 화날 일 있으면 차라리 상대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상대를 만나고 집에 가져가고 상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좀 고쳐주면 가족도 변해요. 응?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소심해요. 제가 보면 이 마음이 너무 여린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가족끼리도 경쟁을 하죠. 형제 자매끼리도. 정 그렇게 막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선 그런 게 안 되면요 비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가족, 친구. 앞으로 친구도 별명 부를 때 별명 부르지 마세요. 이런 별명은 불러도 돼. 뭐 천사야, 무슨 뭐 이쁘나 이런 별명은 좋아. 뭐 돼지야, 하마야 이렇게. 그 친한 게 아니라 바보짓이에요. 언어를 순화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몰려요. 응? 돈을 벌 수 있는 기운들이 몰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돈을 아까 얘기했죠. 수단이에요. 여러분 벌어서 돈 갖기 싫으면 쓰세요. 좋은 데 쓰세요.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어요. 어디 뭐 무료급식 해준 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밥가루가 버티시라고 좀 주면 되지.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거 명심하세요.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그만 한 5년, 10년 후배들이 저한테 포수님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이게 뭐든지 왜 그 사인 곡선처럼 잘 될 때가 있으면 거꾸로 질 때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세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거 도대체 언제 그만둘 겁니까 이거를 뭐 특별히 뺄 게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롱런 할 수 있는 기틀 중에 하나도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돈을 잘 써야 먼저 버려야 되겠죠. 먼저 버려야 되는데 아까 뭐 착하면 된다고 그랬죠. 착한 거를 계속 유지하면 돈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잘못 생각하면 제가 꼭 착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착하지는 않아요.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몰릴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이 즉 여러분의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족이 적이다. 엄마가 원수 같은 자식. 그럼 여러분 벌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당성이 있든지 없든지 가족부터 우선 여러분 편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양보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정말 만족을 하고 어디서 정말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가지세요. 진짜 만난 사람마다 반갑게 대하고 무슨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왔을 때는 내가 세미나 때문에 바빠서 너 지금 일단 가는데 이따 갔다 와서 보자. 그리고 왔으면 갔다 와서 볼 때 인상 쓰지 말고 오히려 또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 거 뭐를 갖다 몇 개를 끄집어 갔으면 나머지 더 필요한 것도 챙겨주도록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풀립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우선 중간에 질문 종류에 관계없으니까. 왜냐면 대답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되니까. 질문 혹시 필요한 학생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병도 관계없고 학생도 관계없고. 네. 앉아서 얘기해요. 크게. 괜찮아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 많은데요, 선생님. 내가 중계한 거야. 네. 근데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라서요.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라고요? 네. 선생님께서는 네. 끼니를 자주 안 드시거나 빼먹거나 하시잖아요.
끼니를 빼먹는다.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밥을 안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굶거나 끼니를 걸렀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아, 끼니를 걸었는구나. 예. 근데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고 싶은데. 신경이 쓰여서 됐어요. 거기까지부터? 네. 네. 내가 잠깐 중계 다시 그 요약 정리를 하면, 지금 그 본인 얘기를 하는데 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오늘 또 저 아침 식사 못했고, 점심은 원래는 먹고 싶었는데, 지각이 2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한 40분은 좀 너무했죠? 10분이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점심도 굶었어요. 또 이 시간 끝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이 해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 또 들어가면 또 당연히 못 먹고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녁에 가서 밥을 먹어요. 지금 학생의 얘기는 자기는 그 끼니를 만약에 잊지 못했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밥을 제때 못 먹는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뭐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면 또 병도 생기죠. 이런 거 순박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까 지금 이 얘기 답변은 제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얘기해 준 게 지금 오늘 점심 굶는 사람 많아요, 여기. 왜냐면 우리가 1시 하기로 했잖아요. 이동 시간 있죠. 아침에 살짝 늦게 먹었거나 뭐 했으면 오늘 점심을 먹은 사람이 드물 거예요. 배고프죠. 오늘 끝나면 밥을 먹었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한 공부는 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 잠깐. 지금 마침 이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몇 끼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 자기는. 간식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뭔가를 챙겨 먹고 자는데 그 배가 고프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로 따지면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 부족한 걸 느끼는데 왜 그건 안 채우냐고.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배가 고프냐? 안 고파요. 근데 제가 만약 돈이 없어서 굶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겠죠? 지금 무슨 알겠죠? 근데 그 밥값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밥값은 충분히 있어. 잘못 먹으면 배 터져 죽을 정도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뭐 이게 원래 사람 위도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3끼를 계속 먹었죠? 그러면은 제때 안 먹으면 식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위가 교육이 돼 있어요. 20살 때부터. 제때 들어오면 이상한 거야. 그 제가 아침 식사를 안 하다가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제때 점심 먹으면요 반드시 몸에 약간 그 몸에서 배신 느꼈다 이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제때 밥을 넣냐. 그러니까 몸이 막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아주 부정기적으로 먹고 정 억울하면 마지막 저녁에 한 끼 먹고 1시간 있다가 다시 야식을 먹어서 한 2끼 정도까지 채워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옛날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못 먹을 때 얘기죠. 자, 지금 아까 학생 질문 답변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학생은 배고픈가 하나를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면 뭔가 남들이 다 하는 기본적인 것도 나는 못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해서 그것도 이 우울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고쳐라는 게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는 한 끼를 건너뛰지만 어떤 사람들은 2일, 3일씩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다 이제 우리 글로벌 인재니까 한국도 어렵지만 어떤 나라 가면 진흙 쿠키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진흙 쿠키. 진흙으로 만든 쿠키. 그 애들이 그거 먹고 있다가 입에가 다 흑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외에 요새 보면 뭐 아시아 무슨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느끼기를 제가 바라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근데 엄청 불행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저도 요새 속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들어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게 아니야.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적어도 오늘 여기 참석할 정도 학생들 같으면요,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이상인 사람 없어요. 선생님 몰라서 그렇죠. 저희 집에요, 카드 대출해갖고 뭐 딱 집어치고요, 뭐 지금 뭐 난리가 아니고 우리 집 뭐 빚투성이고요, 뭐 지금 저희는 뭐 신용불량에다가 뭐 요새 무슨 뭐 아빠가 뭐를 뭐 채권 뭐 그거 관련된 걸로 해서 어디 신청하고 우리 뭐 좀 뭐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을 잘못 잡기 때문에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까 똑같다니까요. 아니 사지 멀쩡한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상을, 어제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일부 학생들은 진짜 한 끼 굶는 것 같고도 생각이 깊다. 제가 깊이 생각하지 말라 했죠. 제 수업 중에 맨날 강조하죠. 제발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부모님들 말씀만 가고 반대잖아요. 부모님들은 저놈 개념 없는 자식, 저게 지금 진짜 저게 아주, 어쩜 얘가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나마 그 생각마저도 깊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지금, 괜히 우울해하고 이런 과정 중에 제가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떨 때는 화까지 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응?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해야 될 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폭식도 해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자꾸 풀지 마세요. 그럼 몸이 여러분에게 보복을 합니다. 몇 끼 제때제때 넣어주니까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욕심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저 과체중인 학생 있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체중인 학생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줄여요. 살 빼는 거를 약 먹거나 기구 이용하지 말고 줄여요. 먹는 양을 빨리빨리 줄이세요. 활동하는데 불편해요. 나중에 많은 병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게 왜 줄이라는 줄 아세요? 바꿔 말하면 욕심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에게 너무 먹는 걸 많이 권유를 하는데, 너무 먹는 걸 많이 권유하는 사람도 약간 경계하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니니까 계속 권유하잖아요. 엄마들 봐요, 어렸을 때. 그냥 이제 반찬 남은 거 저거를 그냥 냉장고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각 강요하면서 막 완전히 먹여가지고, 나중에 너 또 살 빼주느라고 걱정이지. 아까 지금 여러분 그 생각을 평상시는 안 갖죠?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한 끼 굶는다고 우울해요? 안 하죠? 근데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갖는다. 빨리 고쳐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세미나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누구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1단계예요. 부모도 임시예요. 임시 보호자야. 오직은 보호자 그러겠어. 임시 보호자입니다, 부모도. 약간 여러분 치사하지만 지금 그냥 거의 빗대서 어영배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고마움을 못 느끼죠. 한번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 봐요. 선생님 고시원에서 자면 되죠. 찜질방에서 자면 되죠. 그거 미성년자 안 된다며? 밤새는 거. 내가 며칠 전에 알았는데 안 된대. 만만치 않아요. 집에서 잘 구석이 조금이라도 자기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응? 옷 사달라고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줄여 입도록 해요. 아니면 하나를 줄기차게 입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욕심들이 많아요. 성격 고치자 다음에 두 번째, 욕심 버리세요. 욕심 버리니까 스스로 신세를 벗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진 거에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재물이 들어와요. 제가 생각보다는 돈을 잘 버는 편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노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겸손 떠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부실합니다. 일하는 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얘들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한 반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뭐 10분의 1입니다. 그래도 일부 학생 회의 또 궁금해서 얼마일까? 얼마 정도 들어올까 도대체? 남들은 부풀려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부풀리지 않아도 웬만큼 들어와요. 응? 지금 노라도 아마 제 생각에 노라도 1년에 현금 10억 정도는 제가 벌어드립니다. 그러면 눈에 불을 쓰고 그걸 어떻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년에는 2배 4배 가자 전진 이러면요, 저 지금 거지예요. 저 지금 거지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지 않은 걸 강요한 적 없어요. 저는 졸리면 자요. 안 자면 막 괴로우니까. 근데 안 졸려요. 일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권장사항입니다. 공부를 졸리는데 참아라는 얘기가 아니야. 할 공부가 남아있으면 안 졸려야 돼요. 왜 참어? 졸리면 자야지. 책이 보였다가 꿈속에 갔다가 보였다 이러면 되겠어요? 본인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통제가 안 돼 있는 거야. 통제 안 된 이유, 많은 이유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 못하는 건 부모님이 뭘 안 해줘갖고, 내가 뭐 하는 건 뭐 어째서, 자꾸 외부에 있다니까 자신을 고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잠만 자면요, 저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남아있으면 그날 저녁에 안 졸려요. 응? 지금 최근에 제가 하루에 보통 2-3시간 잔 것 같아요. 일이 있기 때문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는 이걸 책임을 지고 해야 돼. 얘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준비를 해야지. 어떡하나 성실하게 막 이런 날 안 가져요.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렸으면 잤을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은 졸리는 거를 참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효과 없어요. 몇 년씩 해도 될까 말까인데, 졸리면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래,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졸리는 것도 여러분 탓이에요. 졸리면은요, 좀 굶으세요. 먹는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너무 먹어요, 여러분은요. 내가 좀 보면, 야, 이래서 먹는 장사가 이게 괜찮구나. 너무 먹어. 못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아끼고, 정말 여러분이 만족하면 그게 성공이죠.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자기 만족의 50%밖에 안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지. 목표 쓸데없이 세우지 말고, 여러분 자체를 금년에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그렇게 그 많은 돈 벌었다가 뭐합니까? 저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선생님 빌딩 몇 개, 오늘 또 가보니까 빌딩 몇 채냐, 어디다 돈을 꼽을쳐놨냐, 주로 어디다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거를 그렇게 만약 하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면, 단명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일찍 인기가 끝나요. 자기 욕심만 챙겼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까 그랬죠.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는 사람, 1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못 먹습니다. 응? 여러분은 그러면 툴툴 되겠지만, 저는 맨밥에 물만 말아 먹어도 해피합니다. 그럼 맨밥에 물만 말아도 해피한데, 거기에 만약 고추장이 있다. 금상첨화죠. 김치가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지금 그럴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어요. 응?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뭔가가 계속 어떻게,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앞으로 명심하세요. 여러분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한 달에 막 1억을 벌었죠?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이 폴 세미나 듣고 좀 더 아주 더 좋아져가지고 한 달에 막 한 5억씩 10억씩 벌잖아요. 그때 오늘을 기억하세요. 일부는 그 돈을 주는 건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를 제한 나머지는 빨리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볼수학처럼 오래 가요. 무슨 알겠죠? 저처럼 나이가 많은데 아유 나이 많으니까 그 강의 좀 그만하시죠. 이제 집에서 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노후 생각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지금도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여기저기서 시간표 주세요. 1시간만 해주세요. 뭐 한 타임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벌어야 돼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가끔 듣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오히려 밥으로 채우는 것보다. 그렇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또 뭐 수강생들 지금 모아놓고 여러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도 저도 건강해요. 이건 제가 항상 견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혹사하는 것 같은데 건강하세요? 지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자빠졌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건강한 이유가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죽어버려서 하면 수능을 망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수능 때까지는 저 사람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이런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만 아플 채에도 아우 어떡하세요 아유 좀 아프시면 안 될 텐데 이러니까 그 힘으로도 버티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누가 돈만 많이 벌고 아우 저 새끼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자꾸 하면요 좀 이따 없어져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분석을 보면 요새 그 사람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 몰랐어요? 2년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돈을 싸지머지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나중에 언니도 잘 됐을 때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롱런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몇 마디 얘기만 들었어도 남한테 화내려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족이나 엄마나 아빠나 형제 자매간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집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까칠하게 여러분이 이 정도 불만을 많이 할 만은 있죠 주변에. 상대방은 이만큼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 이거를 참고 있는 사람한테 이만한 불만을 못 참고 터뜨렸다가 오히려 그걸 갖다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맞는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만, 섭섭함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픕니다. 그 다음에 더 나쁜 건요, 될 일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많은 일들이 잘 돼요, 사실. 생각보다 좀 잘 돼. 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노력하거나 막 분석, 검토해서 막 정교하지 않아요. 전 대부분 그냥 지금 여유가 있으면 저를 위해서 놀아요, 그냥. 노는데도 일이 저절로 잘 돼요. 치밀하게 계획 세우지 않는데. 계획 세우는 거 딱질색이야. 닥쳐야 해요, 저는. 여러분하고 그런 점은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좀 비슷하긴 한데 전 닥치면 해요. 근데 여러분 닥치면 닥쳐.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근데 닥쳤을 때 한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남이 그 시간에 못할 걸 해내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스스로 단련을 해야 돼요. 그 단련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를 좀 이렇게 기계처럼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차라리 당해요. 누가 하나 때리면 하나 맞고 끝내요. 하나 맞고 때려. 하나 맞아도 그냥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아까 기대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어요. 너무 기대를 해요. 국가의 기대, 가족의 기대, 친구의 기대. 그러니까 마냥 섭섭한 거예요. 친구가 다른 애하고만 얘기도 섭섭해요. 그럼 그 사람은 친구가 안 돼요. 친구는 다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죠.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고 그렇게 막 소심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병이 생겨.
그럼 나중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제가 좀 아파서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저 무슨 알겠어요? 아픈 거는 결과지. 공부 안 되면 당연한 거고. 오늘 마음이라도 좀 편히 가지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다 도망가요. 바이러스까지. 그럼 나아요. 응? 이 무서운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만약 해준다. 아, 여러분, 이번 수능의 30문제, 나형 연계율 50%, 가형 연계율 52%입니다. 직접 연계에 대해서 나형은 10문제인데, 대표적으로 가장 잘 나온 문제가 14번 행렬 문제로서, 요게 지금 위에가 X하고 Y로 나와 있는 게 전국 참고서인데, 2배 수능에 Y하고 마이너스 X로 나왔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공부 하나 많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그건 어떤 데서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무섭다는 건 강하죠.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조상 탓이야. 오늘 여러 조상 아주 당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조상 중에서 여성 조상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라는 것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약간 쪽팔리게도 세계기구에서 인정한 병입니다. 화병이라고. 주는 거 없이 밉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거 빨리 개선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빨리 개화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땐 개화가 안 됐어요. 개화가 안 돼서 좀 국가에서 돈 투자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꼬드기더라도 잘 얘기해서 빨리 여성 좀 개화를 좀 시켜줘라. 어? 빨리 개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많이 좋아져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문제죠. 내 맨날 얘기지만. 물론 감동스러운 엄마도 있어요. 응? 네, 가만히 있어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 내가 들은 엄마 하나, 지금 필름 충분합니까? 20분 남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28분.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 10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 만세, 우리 엄마 좋다, 뭐 맨날 이러겠지. 그거 뭐 좋을 때 기준이겠지. 우리 엄마 참 좋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는 나쁠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난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좋은데, 아, 우리 엄마는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침에 저를 어떻게 깨우냐면, 얘를 딱, 여러분도 반성하고 잘 들으세요. 부러워만 말고. 얘를 깨워야 될 시간이 있죠. 10분 전에 볼륨을 낮춰서 음악을 틀기 시작한대요. 얘를 일어나! 이게 아니라 10분 전부터 볼륨을 낮춰서 서서히 볼륨을 높이면서 음악을 들어. 10분 전에. 무슨 말 있어요? 얘가 약간 뒤척이도록. 완전 영화 같은 얘기네. 그 다음에 얘 깨울 시간이 딱 돼서 한 1분쯤이 되면 볼을 부벼준다는 거예요. 엄마 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눈을 귀엽게 딱 뜨면서 애가 일어나.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아, 엄마가 진짜 교양있구나, 애 하나 깨웠는데 왜 놀랄까봐. 이거를 제가 엄마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화에 상관이 없어. 스스로 웃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혹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줘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다가, 이거는 뭐, 금방 안 되지. 엄마가 100번 그렇게 하고 싶죠. 천사처럼. 알겠어요? 애가 일어나면서 엄마 날개 있나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러나 엄마들이 하나, 맹목적인 사랑을 여러분한테 하고 있어서 여러분을 버리고 있어요. 막 욕은 하지. 왜 욕한 줄 아세요? 막 양아치고? 관심이 없으면 안 해요. 아니, 우리가 멀쩡히 지나간 사람한테 갑자기 막 얘기해보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나친 맹목적인 사랑이 애를 베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교육받아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또 질문. 네. 앉아서 얘기해도 되고 뭐. 네. 수험생 때나요? 수험생. 수험생 때 네. 선생님 삶의 인생 목표랑요. 네. 지금 인생 목표 있으시면 네. 궁금하고요. 자기 질문하려니까 무슨 일 알겠어요. 지금 제가 수험생일 때요. 네. 제가 수험생일 때 인생 목표와 현재의 인생 목표가 뭐냐 한번 참고는 하고 싶겠죠. 진짜 실망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래 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대학을 가게 된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들이 여러 명이면 전 대학 안 갔어요. 옛날에도 저는 살짝 지금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철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그만두려고 자퇴하고 우리 담임선생님을 설득시켜서 담임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자퇴하자 해서 아주 키가 작은 코카콜라 병을 들고 산책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중인데 저 그만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간 거는 부모님 체면 때문에 갔어요. 그럼 그때 무슨 무슨 목표, 인생의 목표가 있었느냐? 아니 무슨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3학년에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세상을 아직 모르는데. 그냥 분명한 건 인식은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흔히 즐겨 쓰는 말들이 있어요. 막 돈 없다고 찡찡대는 사람이 있으면 폐지나 병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앉아서 머리 굴리고 있지 말고. 저기 밖에 나가면 깡통 많아요. 알루미늄 캔 이런 거. 그거라도 주우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남한테 뭔가 기대하지 말고. 저는 고등학교 당시의 목표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꿈 이런 거 있죠. 꿈. 꼭 뭐 그거 갖고 무슨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재수할 때나 이럴 때 같으면 그때는 꿈이 탤런트였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 중구 정동에 있는 MBC 탤런트 시험 봐서 카메라 테스트까지 다 합격해서 면접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약에 성공했으면 여러분한테 요새 이제 노인역으로 나와서 그래도 아마 여러분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아마 한국에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좀 몇 년 하다 치우고 어디 한류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진출해서 정말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서 좀 하고 있었겠죠. 그대로 하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현재 그 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별 꿈은 없어요. 꿈은 없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보람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실질적으로 보람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버는 거죠. 아니 먹고 살려면 저 준비 그 정도는 돼 있으니까 저는 다 도망갈 때도 다 만들어 놨고 다 웬만큼 다 돼 있어요. 전 준비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뭔가 그래도 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좀 발휘해서 좀 더 조금 이렇게 이름 남기고 이런 거 저 싫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면 싫고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쓸모가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요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국에 있는 학원 강사들이 저한테 매달 10,000원씩 다 송금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학원 강사의 정년을 연장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년이 뭔지 알죠?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정년이 좀 오래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좀 나이가 많으시면 교감 선생님도 되시고 교장 선생님도 되시고 또 뭔가 더 어떤 경륜이 묻어나는 이렇게 가는데 학원 강사는 지금 20대 후반이면 벌써
날티나게 돌아다니고 30대 중반이 되면 막 꺾이기 시작해서 40이 지나게 되면 어떤 학원 같은 데 이렇게 보통 원서를 내서 내가 이 학원 강의하고 싶습니다. 나 왕년에 강의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 학원에서 얘기가 주변 선생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애들하고 너무 세대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들을 리드해 나갈 수가 없다. 요새 애들 나이 많은 선생님 싫어한다. 무슨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뭔가 급변하는 어떤 입시 정책이나 이런 거에 갖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 심한 경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도요. 제가 폰을 이렇게 띡띡띡띡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옆에서 저보다 훨씬 어린데 선생님 터치폰으로 문자도 보내세요? 이래요. 그 사람 완전히 웃기게 알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지금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스마트폰 계통에 대해서 저는 그쪽 본사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오고 있으면 옆에서 놀랜다니까요. 가끔 일부는. 그래서 제가 정년을 이렇게 늘려준다는 것은 선생님들 실제로 일부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폴 선생님을 보면 아 나도 앞으로 몇 년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계속 늘려달라 이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대한 생각이나 지금 막 급하게 금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가지면 안 돼요. 사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한 사수오수 하다가 대학을 못 가도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성공적인 삶을 갖거나 돈을 많이 버는 데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고치지 못하면 그거는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도 맨날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뿐 돈벌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고쳐야 될 게 그거예요. 부정적 이미지. 남들한테 내가 남들이 난 섭섭해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또 저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럼 만나지 마세요. 막 같이 쫓아다니면서 싸우지 말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다 좋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응? 누가 여러분에게 막 적대적이죠? 적대적이면 그 사람하고 친하세요. 그냥 왕창 다 줘요. 조건 없이. 그래서 적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응? 그 다음에 남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학생은 목표가 뭐예요? 질문은 학생? 예. 사업으로 네, 사업으로 돈 많이 벌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유니세프나 유니세프 네, 이렇게 도우러 다니고 싶어요?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에도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도 실제로 필요한 것이 수학 공부예요. 지금 수학 공부하는 이유가 같은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수능 성적 올리는 건 쉽다니까. 뻥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천천히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얼마나 엄청 강요를 좀 이따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겠네요. 스스로. 왜냐하면 너무 풀어주면 지금도 현재 풀어주는데 더 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강요라고 오늘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포스터 대학원 학생들은 2개씩이나 받았으니까 됐고 그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다 받으라는 뜻은 아닌데 조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한번 공부를 좀 한다. 나중에 정말 자기 목표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장애가 되는 것은 성격, 역시 성격.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꾸준히 앉아서 하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이게 샘플인데 지금 10분 정도 남았나요? 네. 이 무릎 벨트라고 이거 이 벨트가 보면 참 평범해요. 어딘가 가면 허리 벨트 비슷하기도 한데 이 무릎 벨트는 공부할 때 의자에 앉으면 무릎 바로 윗부분을 묶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게 남이 묶으면 기분 나쁘죠. 본인이 묶기 때문에 자승자박 벨트다. 10년 전부터 간간히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학생 중에서 일부는 이거를 좀 가져가라는 것은 지금 뭔가 징표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오늘 갔다 오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절반은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해요. 내일은 안 옵니다. 오늘만 있지. 내일이 언제 와요? 내일은 항상 내일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이 무릎을, 이거는 시범을 언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시범도 쉬워. 무릎 위에를 그냥 묶으면 돼요. 묶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워낙 게으른 성격은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고 일어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게다가 무릎을 잡아주기 때문에 O형 다리도 예방할 수 있어요. 키는 많이는 못 커도 1cm 가까이는 커지는 효과도 나요. 자세도 달라져요. 편해요. 무시하겠죠? 제가 이 학생들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 쓸 때는 무릎 바로 윗부분을 묶습니다. 오늘 이게 부족해서 못 가져간 학생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안 쓰는 넥타이라든지 스카프 같은 그거 갖다가 전부 무릎을 묶으면 돼요. 꽁꽁 묶어도 좋아. 꽁꽁 묶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풀다가 짜증나면 앉아서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꽁꽁꽁, 뭐 화재 걱정하지 말고 꽁꽁 가능하면 묶어서 이왕이면 딱 앉았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쉬어? 자 쉬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돼. 화장실 간 김에 그냥 양치하면 되는데 또 가서 공부 좀 하다 안 되면 또 가서 양치해. 하다가 또 해. 또 물 먹고 와. 또 TV 뭐 하나 봐. 가서 또 말도 불어들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그게 산만한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집중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갖다 스스로 묶는 거예요. 무시하겠어요? 이 벨트는 꼭 이 벨트로 묶어야 효과 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끈도 있고. 그거 다 묶어서 몸을 가능하면 많이 묶어서 처음에 스스로 훈련 좀 해야 됩니다. 적응될 때까지. 그럼 언젠가는 이 벨트를 풀어도 그 자리가 그대로 앉아서 공부하는, 즉 뭔가를 하면 어느 정도 끝장을 내는 그런 자리. 지금도 앉아있으면 너무 몸 불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척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도 못 참으면요 끝입니다.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쓰러지겠어? 그럴 정도 마인드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혹시 저한테 제가 나중에 정심이면서 애들 골려먹을 일이 있어서 훈련소 하나 차린다면 여러분은 박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영화에서나 보는 고문 정도로 물속에 넣었다 뺐다 정신 차려야 할 거예요. 원래 그 정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남이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정을 하라는 얘기죠. 자기가 수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 되면 어떤 학생들은 고칠 필요가 없는 학생도 있어요. 너무 착해서. 그 학생들은 막 괴로워합니다. 내 탓이오 이러면서. 지금 고칠 거 투석인 학생은 내같이 성격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포수생제 얘기했는데 나는 해당 없는 얘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견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통제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한테 진짜 감동할 정도로 마음까지도 통제를 해나가야 돼요. 마음을 통제한다는 게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남을 원망하는 마음, 남 누구한테 원수짓던 거 이거 빨리 해쳐야 돼요. 자, 그런 거 많이 권장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한테 누군가 괴로움을 줬잖아요. 그거 막 잊지 못하고 두고 막 씻고 그러면 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조차도 그런 마음을 털어내면요 젊은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옛날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으로 단련이 되고 노력을 해서 지금 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려면 놀지도 말고. 그래서 이 벨트는 오늘 이따 희망하는 학생들 저쪽에 보면 폴 디자인에서 또 일부 학생들 요청이 있어서 폴티, 제가 오늘 폴티 PRO로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좋아하는 폴티가 지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좋아하지만 저는 뭐 폴티를 줘도 폴 디자인에서 맨날 불량품 저한테 한번 불량품 찾아보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거 입으시라고. 이건 판매할 상품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빨아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걸 입고 왔어요. 근데 이따 저 한쪽에 폴티 구매할 학생들 폴티도 구매를 하고 저기에서 한쪽에서 그 벨트를 나눠줄 텐데 그냥 오늘 왔으니까 하나 가져가겠다 이런 학생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집에 처박아 놓으려면. 뭔가 벨트를 하나 하지 않더라도 걸어놓고
왜냐면 오늘만 듣고 얘기 끝나면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벨트를 걸어놓고 상징적으로 오늘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좀 동기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대학을 가면 이걸 가지고 북밴드로 쓰면 돼요. 책 한꺼번에 묶어 갖고 다니고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그러다 나중에 배낭여행 가잖아요. 그럼 짐 몇 개 하나 묶은 거 묶어 놓을 때 하면 돼요. 자물쇠가 없잖아요. 자물쇠 있을 거 다 끊어갑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뭔가 변신시키는 계기가 되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말로만 했는데 아주 맨날 집에서 뭐 넥타이 뭐 이렇게 챙기기도 별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그 벨트를 갖다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 시간,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어요. 몇 분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10분 남았다고요? 지금 시간은 몇 시예요? 3시. 몇 분? 3시? 3시 45분? 아니 뭐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마무리해야 되겠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15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 떠나세요. 10년 너무 길어요. 남학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남학생이 아니면 한 7년 이내에 떠날 준비를 하세요. 떠날 준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이에 외국어 실력 쌓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가서 돈 벌어갖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1년 정도는 놀면서도 거기 있을 정도의 돈도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딴짓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뼈를 묻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조국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여기다 뼈를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다 묻고. 외국을 제가 자꾸 떠나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죠. 여기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렵겠죠. 그 어려운 데 적응하려면 그만큼 능력을 빠른 시간에 배양을 해야 돼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틈이 없는 겁니다. 많은 정보들을 얻어야 돼요.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데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뜻입니다. 그 기간을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에 어떤 가수가 뭐 학력이 어떻게 됐네, 저떠네 이런 얘기 그런 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오늘 누가 어떤 나라가 저 실제로 오늘 무슨 나라 하는지 몰라요. 제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는 그건 나중에 뭐 올림픽 현장에 가서 그냥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겸사겸사 TV를 보면서 별 박수 치고 싶지는 생각 없어요. 거기에 지금 허비할 만한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럴 시간 없으면 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보다 더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험해. 할 게 많아요 지금. 근데 또 거기에다 시간을 내고 있으면 우리가 종쳤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응? 빨리 외국으로 떠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데 여러분 원래 태어나고 싶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좀 재촉을 하니까 여기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문에 지금 머리 터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공부 안 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시죠? 성적 낮은 학생은 얼마나 마음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적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문 같은 경우를 당하면서도 지금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로 가세요. 당긴 나라 있죠? 그 나라가 원래 여러분들이 희망했던 데인데 지금 그냥 4순위로 떨어진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도 해서 4순위 놓은 거예요. 가고 싶은 나라를 가세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묘하죠? 수능 성적에서는 9등급인데 그 나라에 갔더니 넌 천재라는 거야.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사례들이. 네, 여러분 바람 잡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도 외국 가려면 돈도 좀 있고 뭐 이것저것 저거 막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길이 그런 정규 코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코스도 있고 일부 지금 우리 폴 수강생 중에서도 돈 한 푼 없이 외국에 여기저기 나가서
벌써 그 나라에서 대학 졸업하고 성공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이런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그 대학교 학생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생회장. 무슨 뭐 집이 빵빵해서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진 마세요.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에 안주하고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겠죠? 좀 대범하고 이번에 뭐 대학 못 가면 인생 종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동네에만 계속 살았을 때야. 동네만 계속 살았을 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무슨 대학 무슨 과인지 관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난 나가보세요. 근데 그걸 남들이 알아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나 결론. 이번 수능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성적의 변화를 가지고 오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이번 성적 올랐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 수능 후기에 나와있지. 코미가다고. 선생님 이번 40점 올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 몇 점인데? 지금 50점이요. 그 학생은 5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92점 맞다가 88점 맞은 학생은 88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나 그 학생은 50점밖에 안 맞았지만 너무 만족하죠. 그 성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절대적인 성적이 비교 성적이 아니라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극복을 하고 내가 한때 10점인데 그걸 공부를 한두 달 해가지고 50점까지 올렸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영향까지 졸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수능까지 악랄하게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성격도 고쳐야 돼요. 내가 욕심부린 거, 너무 과욕한 거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마음도 좀 비우고, 이왕 그렇게 된 거 좀 더 착하고, 착하면 돈도 많이 번다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선생님 착하면 손해 아닙니까? 막 돈도 좀 차라리 계속 플러스, 수학선생님 맞습니까? 계속 플러스가 돼야지 남한테 좀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이너스 100은 곧 플러스 300이나 400을 가지고 와요. 누구한테나. 계산해 와있지만 결론은 플러스 200, 300입니다. 알겠어요? 움켜진다고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휴대폰을 생각하세요. 휴대폰 배터리. 건전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 건전지는 충전이 안 되죠.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비워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누가 알면 어떨까? 괜히 막 쪽팔리지 않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계속 1등급이 1등급이 되면 아무도 안 놀래요. 9등급이 2등급이 되면 잘못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원래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중급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극복한 걸 찾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 일단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는 시간을 가지세요. 월드컵 중계 시간에 절반 정도만 가져도 돼요.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좀 뭐 좀 고칠 게 없나, 내가 고쳐보고 다시 한번 수능까지는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자신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남한테 의지하지 마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다른 핑계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선 가지고 있는 거 소중히 생각해서 안에서부터 조금씩 넓혀가는 방식.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거 해놓고 부족한 것만 탓하고 있지 말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